60대 이후 어떤 사람은 더 활기차고 행복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비밀을 아주 쉽게 그리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 나도 늦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60대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은퇴, 자녀의 독립, 신체적 변화 등 다양한 경험 속에서 어떤 이는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또 어떤 이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60대 이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밀들은 결코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행복한 시니어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미 늦었어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잠시 멈추고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여정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해질 잠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60대 이후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나이 듦이 가져다주는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지혜를 함께 탐색해 봅시다. 행복한 노년은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는 선택과 노력의 결과임을 기억하며 다음 내용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대 이후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다시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어왔을 것입니다. 직장 동료, 동창, 이웃, 친척 등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행복한 사람들은 억지로 맞추던 인간관계는 과감히 내려놓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이는 자신을 지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소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역할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관계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들은 관계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소모되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투자하며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재정비는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카톡, 영상통화, 동네 커뮤니티, 온라인 동호회 활동 등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 카페에서 만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독서 모임, 영화 감상 동호회, 등산 클럽 등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보다 나를 웃게 하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나 가족, 관계가 수많은 형식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재정비는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나를 위한 건강한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60대 이후 행복의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자신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주는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60대 이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힘이 되어줍니다. 행복한 시니어들은 공통적으로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뇌는 끊임없이 활동하며 젊음을 유지하고 마음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으로 가득 차 활력을 얻습니다. 행복한 60대들은 호기심을 잃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을 즐깁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활동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정신적 활동은 오히려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혀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멀리 떨어진 친구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림 그리기 클래스에 등록해 내면의 예술혼을 깨우거나 걷기 모임에 참여해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납니다. 유튜브를 통해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시청하거나 심지어 인공지능 AI의 기본적인 활용법을 배우는 등 첨단 기술에도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이러한 배움의 과정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자신감과 성취감을 안겨주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고 숙달하는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배우기 좋은 시대입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 지역문화센터,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 셀 수 없이 많은 학습 기회가 제공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아카데미나 평생학습관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무료로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의 지식을 손안에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코딩 강좌를 들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외국어 학습 앱으로 잊고 지냈던 영어 실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악기 연주, 요리 강습, 역사, 탐방 등 관심 있는 모든 분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내용 자체가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며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60대들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배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발전하게 하며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평생 학습의 자세로 삶을 대할 때 60대 이후의 삶은 지루할 틈 없이 활기찬 배움의 장이 될 것입니다. 60대 이후 행복한 사람들은 건강을 관리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의식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유지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한 60대들은 건강 관리를 귀찮은 의무가 아닌 자신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여깁니다. 이들은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매일 20분 걷기, 잠에서 깨어나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충분한 물 마시기와 같은 작고 꾸준한 습관들을 일상 속에서 지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물론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도 이들의 건강 투자에 포함됩니다. 특히 요즘은 시니어 전용 운동 앱, 유튜브 홈 트레이닝 채널, 실버, 피트니스 센터 등 나이에 맞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다양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래들과 함께 운동하며 즐거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 모임에 참여해 매일 동네를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요가나 필라테스를 통해 유연성과 근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수영, 아쿠아로빅 등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전신 운동 효과가 뛰어난 활동들도 인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감을 줄이고 숙면을 돕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활동적인 신체는 긍정적인 정신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사회활동 참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인 안녕을 넘어 활동적인 사회생활과 취미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됩니다. 건강이라는 자산이 튼튼해야만 다른 모든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자산인 건강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60대 이후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세 번째 비밀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60대 이후의 삶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가꾸어 나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적극적인 건강 투자를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즐겁고 만족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나만의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루틴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햇빛을 쬐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베란다에 반려식물을 돌보며 물을 주는 것, 동네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는 것, 혹은 하루를 돌아보며 간단한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은 작고 반복적인 행동들이 바로 루틴입니다. 이러한 작은 루틴들이 하루를 안정시키고 예측 가능한 흐름을 만들어주며 기분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패턴을 선호합니다. 정해진 루틴은 불안감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60대 이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오는 시간적 여유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기보다 자신만의 루틴을 통해 일상의 질서를 부여하고 삶의 통제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거나 특정 시간에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은 신체 리듬을 조절하고 활력을 주며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은 편안한 수면을 돕습니다. 루틴은 나를 위한 작은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 루틴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연결되고 자신의 필요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자기 돌봄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됩니다. 루틴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그림을 그리는 것,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것, 간단한 퍼즐 게임을 하는 것 등 자신의 성향과 취향에 맞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집 앞 화단 꽃을 가꾸는 일, 손글씨로 편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아날로그적인 활동 또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훌륭한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리듬을 찾고 그 리듬에 따라 안정적이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이 60대 이후 행복한 사람들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이 작은 루틴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채워줄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안정적인 리듬을 구축하는 것은 60대 이후의 삶에 큰 위안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60대 이후 행복한 사람들은 나를 위한 소비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혹은 미래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참고 희생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행복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낭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현명한 소비를 뜻합니다. 그동안 누군가를 위해 아껴왔던 돈과 시간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쓸 때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이 편안하고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좋은 신발을 사는 것,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위한 도구를 구입하는 것, 로망이었던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는 것, 혹은 평소 먹고 싶었던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과 같은 소비들입니다. 이러한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며 오랜 시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작은 소비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미뤄왔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가보고 싶었던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고 관련 기념품을 사는 것, 오래된 가구를 새롭게 바꾸거나 집안 분위기를 바꿔줄 작은 인테리어 소품을 구매하는 것,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을 망설임 없이 구매하는 것 등 작은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문화생활이나 여가 활동에 대한 투자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콘서트, 연극 관람, 미술 전시회, 방문 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은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정신적인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자신을 위한 취미 활동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를 구입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입니다. 예를 들어 멋진 카메라를 장만하여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좋은 낚싯대를 구입하여 주말마다 강태공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활력을 주는 소비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무리한 소비는 금물이지만 계획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삶의 질은 놀랍도록 향상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소비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행위이며
이는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만드는 5번째 비밀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 투자가 가져다주는 행복을 만끽할 때입니다. 이러한 자기애적 소비는 단순한 물질적 만족을 넘어 내면의 행복과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지혜로운 소비 습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60대 이후의 삶은 결코 내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답게 살 수 있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돌보고 직장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때로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억눌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는 이러한 모든 책임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 작은 선택을 꾸준히 실천할 뿐입니다. 관계를 재정비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건강을 투자로 여기고 나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이 5가지 비밀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기보다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며 실천할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며 만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얻은 활력을 바탕으로 나를 위한 소비를 즐기는 식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혹은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온라인 강의를 검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자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60대 이후는 분명 오늘보다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과 활력으로 가득 차기를 응원합니다. 이 비법들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60대 이후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